야, 김혜원. 너 미쳤니? 박나영이 2억 원 수표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 수표를 내려다봤어요. 엄마가 제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월세방이었어요. 곰팡이 핀 벽지, 깨진 유리창, 박나영의 명품 구두가 낡은 장판을 밟았습니다. 이거 받고 이재호 앞에서 썩 꺼져. 저는 김혜원 33이었습니다. 이재호를 사랑했고 그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끝났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58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모든 걸 잃었고 어떻게 되찾았는지에 대한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25년 전 봄이었습니다. 저는 33,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100만 원 남짓이었고 월세방 30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책을 만지는 일이 좋았고 엄마와 단둘이 사는 삶이 불행하진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신간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섰어요. 이 책 재밌어요. 돌아보니 네이비 재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작가 특유의 문체가 좋더라고요.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페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저 이재호라고 합니다. 김혜원이요. 무슨 일 하세요? 출판사에서 교정 일해요. 아, 그래서 책을 고르시는 눈이 남다르신 거군요. 이재호는 말할 때 제 눈을 똑바로 봤고 제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2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서점, 미술관, 한강 산책로. 이재호는 늘 제가 좋아할 만한 곳을 골랐고 제 말에 웃어주었고 제가 힘들어하면 곁에 있어줬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혜원 씨, 응? 저랑 사귀어 줄래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게요. 연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데이트는 소박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골목 식당, 택시 대신 버스, 명품 가게 대신 헌책방. 이재호는 제 생활 수준에 자연스럽게 맞춰줬고 저는 그런 그가 더 좋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내년쯤 결혼하면 어떨까? 정말? 응,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재호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어요. 회사 앞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백을 든 여자였습니다. 김혜원 씨 맞으시죠? 네. 전 박나영이에요. 이재호 아버지 회사 이사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근처 호텔 카페로 갔습니다. 박나영이 메뉴판도 보지 않고 커피를 주문했어요. 이재호랑 사귄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요? 1년 정도 됐어요. 결혼까지 생각하시나 봐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박나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김혜원 씨, 이재호 집안이 어떤지 아세요? 알아요. 그럼 본인 형편도 아시겠네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재호 아버지는 대한그룹 회장이에요.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재벌가죠. 이재호한텐 이미 정략 결혼 상대가 있어요. 3년 전부터 정해진 일이고 양가 어른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숨이 막혔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이재호가 말 안 한 거죠. 아마 김혜원 씨한테 미안해서요. 박나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정략결혼 계약서 사본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지 못했어요. 김혜원 씨가 아무리 이재호를 사랑해도 이재호 아버지는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출판사 교정 직원이랑 결혼시킬 리가 없잖아요. 박나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이재호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요. 그날 밤 이재호를 만났어요. 정략결혼 얘기 들었어. 이재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박나영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미안해. 사실이야?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긴 하는데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미 계약서까지 있다던데. 그건 아버지 마음대로 하신 거고 난 도장 안 찍었어. 이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원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아버지가 뭐라 하셔도. 정말? 응, 믿어줘.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나영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그 고급 외제차와 샤넬 재킷과 에르메스 백이 제 낡은 가방과 대비되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나영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김혜원 씨 만나요. 싫어요. 이재호 아버지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김혜원 씨죠? 대한그룹 회장 이건우입니다. 목소리가 무겁고 단단했어요. 이재호 아버지시죠? 네. 토요일 오후 2시 신라 호텔 라운지로 오시겠어요? 거절할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신라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 입은 사람들. 제 낡은 코트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라운지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 위압감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재호랑 헤어지세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재호는 대한그룹 후계자예요. 앞으로 5조 원 자산을 물려받을 사람이고요. 김혜원 씨가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재호 옆엔 재벌가 딸이 서야 해요.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결혼이어야 하고요. 저도 이재호를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10억입니다. 네. 이재호 앞에서 사라지세요. 그럼 이 돈 드릴게요.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20억 드릴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랑? 김혜원 씨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회장님이 일어섰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 잘 해보세요. 그날 밤 이재호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만났어. 뭐라고 하셨어? 헤어지래. 신경 쓰지 마. 내가 설득할게. 10억 주신대. 받지 마. 안 받을 거야. 혜원아,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원 씨 재벌이랑 사귄대.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몸값 올리려는 거겠지.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혜원 씨,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개인 문제 때문에 회사에 피해 주면 안 되죠. 네. 정리하세요.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혜원아, 이재호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네. 나보고 딸 좀 설득하래. 엄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혜원아, 우리가 너무 높은데 손댄 거 아닐까? 엄마, 재벌이랑 우리랑은 세계가 달라. 하지만 이재호는 날 사랑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재호 집안에서 널 행복하게 해줄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나영이 또 나타났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혜원 씨, 뭐예요? 이재호 아버지 심장이 안 좋으세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혹시 이재호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게 다 김혜원 씨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박나영이 웃었습니다. 이재호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평생 김혜원 씨 원망할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 엄마의 눈빛, 박나영의 웃음.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혜원아, 내일 만나자. 응.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정말?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당하게 말씀드릴 거야. 이재호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재호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 한남동 대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이재호 씨 약속 있는 김혜원입니다.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문이 열렸어요.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재호가 나와 있었어요. 혜원아. 응. 긴장하지 마. 괜찮을 거야. 손을 잡아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회장님과 회장님 부인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김혜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 혜원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재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안 돼. 왜요? 이유를 알고 싶어? 네.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김혜원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아버지는요? 안 계세요. 그렇군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지방국립대요. 직업은? 출판사 교정 직원입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재호. 네. 대한그룹 후계자가 누구랑 결혼해야 하는지 알지? 하지만 재벌가 딸이야. 사업에 도움되는 집안이고. 사랑은요? 사랑? 결혼하고 나서 만들면 돼. 부인이 끼어들었어요. 재호야, 박나영 씨 알지? 그 친구 좋잖아. 어머니, 명문가 딸이고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야. 우리 회사에도 도움되고. 저는 혜원이랑. 이재호. 회장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말 안 들을 거야? 아버지, 전 혜원이를 사랑해요. 그럼 회사 물려받지 마. 네. 김혜원 씨랑 결혼하려면 대한그룹 후계자 자리 포기해. 이재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선택해. 회사냐, 여자냐.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이게 재벌가의 숙명이야. 이재호, 넌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줄게. 생각하고 대답해. 회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부인도 따라 일어났어요. 김혜원 씨는 가보시죠.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이재호가 저를 데려다 줬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혜원아. 응. 미안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재호가 핸들을 꽉 쥐었어요. 난 널 포기 못해. 회사는? 그것도 포기 못해. 그럼?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혜원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방법 찾을게. 응.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이재호가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재호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문자가 왔어요. 혜원아,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박나영이 서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초대받아서요. 누가요? 어머니가. 엄마가 나왔습니다. 혜원아, 들어오라고 했어. 엄마, 들어와요, 박나영 씨. 박나영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나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둑했어요. 2억입니다. 엄마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재호한테서 떨어지세요. 싫어요. 김혜원 씨 어머니, 이 돈이면 빚 다 갚으시겠죠?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빚을 어떻게 아세요? 조사했죠. 병원비 3천만 원, 대출 5천만 원, 월세 밀린 거 1,000만 원. 엄마가 고개를 떨궜어요. 2억이면 다 갚고도 남아요. 박나영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야, 김혜원. 너 미쳤니? 박나영 목소리가 변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가요. 이거 받고 이재호 앞에서 썩 꺼져. 엄마가 떨고 있었어요. 혜원아. 엄마 괜찮아. 아니야. 혜원아, 우리가 너무.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나영이 일어났어요. 내일까지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이재호 아버지 심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에요. 충고죠. 박나영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봉투를 받습니다. 혜원아, 이거 받자. 엄마, 미안해.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빚만 늘려서. 엄마, 괜찮아. 내가 갚을 수 있어. 언제? 내 월급으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혜원아, 이재호는 너무 먼 사람이야. 엄마는 내가 평범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재벌가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봉투를 받습니다. 2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이재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물도 떠올랐어요. 회장님의 차가운 목소리, 박나영의 비웃음,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했습니다. 이재호를 만나야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원아, 재호야 만나자. 응, 어디서? 우리 처음 만난 카페. 1시간 후 카페에 도착했어요. 이재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혜원아, 앉았어요. 미안해, 연락 못해서. 괜찮아. 아버지 설득하려고 했는데. 재호야. 이재호를 봤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뭐? 헤어지자고. 왜?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혜원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말할 수 없었어요. 박나영이 준 2억, 엄마의 눈물, 모든 게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냥 힘들어. 뭐가? 전부 다. 혜원아, 나 때문이지? 아니야. 거짓말. 다 내 탓이잖아. 이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아버지 설득할게. 안 돼. 왜? 회장님 심장 안 좋으시잖아. 그건 내가 있으면 회장님 스트레스 받으시잖아. 만약 회장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넌 날 원망할 거야. 절대 안 해. 할 거야. 언젠가는. 이재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 절대. 재호야, 우린 안 돼. 왜? 세계가 달라. 그게 무슨. 너는 재벌이고 난 평범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안 맞았어. 일어섰습니다. 혜원아, 가지마. 미안해. 제발. 이재호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나 줘. 싫어. 난 널 놓을 수 없어. 손을 뿌리쳤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이재호가 따라왔습니다. 혜원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엄마. 결정했어? 응. 헤어졌어. 엄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우리 혜원이 잘했어.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나영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혜원 씨, 잘 생각하셨네요. 돈 가지러 가요. 내일 오전 10시 신라 호텔 라운지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엄마와 함께 호텔로 갔어요. 박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았어요. 박나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이게 뭐예요? 합의서예요. 앞으로 이재호한테 접근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 안 하시면 돈 못 받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원아. 펜을 들었어요. 서명했습니다. 박나영이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2억 들어있어요. 확인하세요. 통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그럼 이만. 박나영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김혜원 씨. 네. 이재호는 다음 달에 박나영이랑 약혼해요. 뭐라고요?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김혜원 씨 없어도 이재호는 저랑 결혼할 거예요. 박나영이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김혜원 씨 자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헛된 것이었어요. 이재호를 위해 떠났는데 이재호는 어차피 박나영과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흔들었어요. 혜원아, 괜찮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재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혜원아, 제발 전화 받아. 우리 다시 만나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약혼은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정하신 거지 난 동의 안 했어. 난 너만 사랑해. 제발 믿어줘. 핸드폰을 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재호는 계속 집 앞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혜원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엄마 안 돼. 하지만 제발. 엄마가 멈췄습니다. 이재호는 1시간 동안 밖에 서 있었어요. 결국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박나영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혜원 씨, 아직도 이재호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났어요. 이재호가 자꾸 김혜원 씨 집에 간대요. 제가 안 만나고 있어요. 확실히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계약 위반이에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이재호가 또 왔어요. 이번엔 나갔습니다. 혜원아, 그만해. 뭘? 그만 찾아와. 왜? 우리 다시. 안 돼. 왜 안 돼? 난 너를 사랑 안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재호 얼굴이 굳었어요. 거짓말이지? 아니야. 혜원아, 나봐. 내 눈 보고 말해봐. 볼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재벌이라서 만난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야. 아니야. 넌 그런 사람 아니야. 나가줘. 이제 그만 좀 찾아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이재호가 문 밖에서 소리쳤어요. 혜원아, 문 열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참 후 조용해졌어요. 창문으로 봤습니다. 이재호가 차에 타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옆에 앉았습니다. 혜원아, 울어도 돼.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재호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취직은 안 됐어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혜원 씨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저는 신용회복위원회 김성준 팀장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요? 네, 김혜원 씨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있는데 연체가 되고 있어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어머님이 보증인으로 김혜원 씨를 등록하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예요? 총 3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적 조치 들어가면 재산 압류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대출 받았어?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혜원아. 병원비가 자꾸 나가서 4천만 원이나 받았어? 그렇게 많이 받은 줄 몰랐어. 이자가 계속 붙었나 봐.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고 김성준이라는 남자가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혜원 씨. 대출 내역 보여주세요. 서류를 받았어요. 세 곳에서 1,000만 원씩 받았고 이자가 붙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확인해 보세요. 서류에는 엄마 서명이 있었고 제 이름이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어요. 언제까지 갚아야 해요? 이번 주까지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한 번에 갚아야 해요? 네, 전액 상환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4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잔액 1억 1천만 원.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남자 목소리였어요. 김혜원 씨, 저는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혜원 씨가 3년 전에 빌린 돈 있으시죠? 저 돈 빌린 적 없는데요. 차용증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자까지 합쳐서 3천만 원 갚으셔야 해요. 차용증이요? 저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받으실 분은 박나영 씨고요. 박나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법적 절차입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원에서 다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박나영이 받았습니다. 김혜원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짓이에요? 차용증이 뭐예요? 아, 그거요? 3년 전에 김혜원 씨가 저한테 돈 빌렸잖아요. 거짓말. 전 당신한테 돈 빌린 적 없어요. 하지만 차용증이 있어요. 김혜원 씨 도장도 찍혀 있고요. 그건 위조예요. 위조라는 걸 증명하세요. 법원에서 박나영이 웃었습니다. 참,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돈 있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차용증 위조를 증명하려면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해요. 비용은요? 1,0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50%예요. 50%요? 상대가 증거를 잘 만들어뒀으면 이기기 힘들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1,000만 원을 쓰고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고 결국 그냥 갚기로 했어요. 3,000만 원을 박나영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잔액 8,000만 원. 한 달 후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김혜원 씨, 이 집 재개발 들어갑니다. 네. 석 달 후에 나가셔야 해요. 보증금은요? 재개발 조합에서 받으셔야 해요. 조합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보증금은 1년 후에 돌려드릴 수 있어요. 1년이요? 그럼 그동안 어디서 살아요? 그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집을 구해야 했어요. 부동산에 갔고 경기도 외곽에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어요.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빼냈습니다. 잔액 7,000만 원. 이사를 했고 반지하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엄마가 또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셔야 해요. 비용은요?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으로는 3년도 못 버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엄마는 투석을 시작했고 매달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김혜원 씨, 투자 상담 받아보실래요? 투자요? 네, 원금 보장에 월 이자 3% 드립니다. 사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등록된 회사예요.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금융감독원 로고가 있었고 회사 소개가 그럴듯했습니다. 얼마부터 가능해요? 1,000만 원부터요.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진짜네. 다음 달에도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석 달 후 남은 돈 4천만 원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회사 전화가 끊겼어요. 홈페이지도 사라졌고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였어요. 5천만 원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고 울었어요. 엄마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혜원아, 무슨 일이야? 돈이 없어졌어, 엄마. 뭐? 투자 사기당했어. 5천만 원 전부. 엄마가 제 옆에 주저앉았고 같이 울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미 해외로 도망갔어요. 돈 찾기 힘들 겁니다. 통장 잔고는 500만 원이 남았고 다음 달 병원비를 낼 수 없었어요.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투석 멈춰야 해. 괜찮아, 혜원아. 안 괜찮아. 엄마 나이도 많아. 이제 그만해도 돼. 엄마는 투석을 멈췄고 석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을 했고 유골은 낙골당에 모셨어요.
남은 돈 500만 원 중 400만 원이 장례비로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 100만 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혜원 씨, 월세 석 달 밀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장례 치르느라. 안 됐지만 다음 주까지 나가세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안 됩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엄마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100만 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고시원을 알아봤지만 보증금이 없어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1만 원이 나갔어요. 일주일을 찜질방에서 보냈고 7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 93만 원.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여전히 안 됐어요. 박나영이 맡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돈은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찜질방비, 밥값 전부 나갔습니다. 더 이상 찜질방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잤고 영무원이 쫓아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잤고 경찰이 일으켜 세웠어요. 한강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비닐 천막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골판지를 깔았습니다. 낡은 비닐로 덮었어요. 그게 제 집이 됐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손수레를 5천 원 주고 샀고 골판지를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3천 원을 벌었어요. 컵라면 하나를 사 먹었고 2천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도 3천 원을 벌었고 또 컵라면을 먹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손은 거칠어졌고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머리는 엉켜 있었고 얼굴에는 때가 꼈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거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몸은 더 야위었고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걸을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밤에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참았어요.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석 달 후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어요. 다리가 부어올랐고 피부가 검붉게 변했습니다. 천막에 누워 있었고 폐지를 주울 수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틀을 굶었고 사흘째 되는 날 의식을 잃었어요. 누군가 119를 불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어요.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네. 혈관이 막혀서 괴사가 시작됐어요. 지금 자르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사망합니다. 수술비는요? 기초수급 신청하세요. 그럼 무료입니다. 신청을 했고 일주일 후 수술을 받았어요.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잘려나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다리가 없었어요. 이불을 들쳐봤고 무릎 아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울었어요.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목발 하나를 받았고 다시 천막으로 돌아갔어요. 목발을 짚고 걷는 건 힘들었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도 벌지 못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0이 됐고 여전히 한강 다리 밑에 살고 있었어요. 목발을 짚고 폐지를 주었고 하루 1,000원씩 벌었습니다. 빵 하나를 사 먹고 하루를 버텼어요.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50살이 됐고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등은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어요. 손은 주름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본 지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8년이 더 지났습니다. 58이 됐고 겨울이 왔어요. 추웠습니다. 낡은 담요 하나로 버텼고
밤이면 떨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강변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고 골판지를 손수레에 실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뒤에 차들이 더 있었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봤어요.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입이 벌어졌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혜원아? 그 목소리를 아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재호였습니다. 25년 만이었어요. 이재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혜원아, 정말 너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다리는 어쩌다가.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호야, 뭐해? 박나영이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다가왔고 저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어머, 김혜원 씨?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에요? 25년? 이재호가 돌아봤어요. 나영아, 내가 뭘 한 거야? 뭐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이재호가 소리쳤습니다. 혜원이가 이렇게 될 리 없어. 김혜원 씨가 돈 관리를 못한 거죠. 2억이나 줬는데. 박나영이 웃었어요. 그 돈으로 잘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너 때문이잖아. 이재호가 박나영을 잡았습니다. 취직 못하게 막은 것도 너고 돈 빼앗은 것도 너잖아. 증거 있어요? 박나영이 이재호 손을 뿌리쳤어요. 재호야, 정신 차려요. 저 여자는 당신한테 2억 받고 떠난 사람이에요. 나영아. 그리고 전 당신 아내예요. 25년 동안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재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박나영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혜원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재호는 제 남편이에요. 돌아서서 차로 갔습니다. 재호야, 가요. 이재호가 저를 봤어요. 혜원아, 미안해. 나 몰랐어. 가세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였고 떨렸어요. 가요. 돌아보지 마세요. 안 돼. 난 너를. 가라고요. 소리쳤습니다. 이재호가 멈칫했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들이 출발했고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목발이 바닥에 떨어졌고 울었어요. 25년 만에 본 이재호.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옆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천막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천막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혜원아, 나야. 이재호였습니다. 천막을 열었어요. 이재호가 서 있었고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음식이랑 옷이야. 그리고 돈. 봉투를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요. 혜원아, 가세요. 부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영이는 상관없어. 있어요. 25년 부부잖아요. 이재호가 봉투를 천막 안에 놓았어요. 혜원아, 나 알아낼 거야. 나영이가 뭘 했는지. 상관없어요. 아니야, 상관 있어. 이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너 포기 안 해. 손을 뿌리쳤어요. 포기하세요. 전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 끝났어요.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전 다리도 없고 거지예요. 이재호 씨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어. 상관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요. 제발 가요. 이재호가 한참을 저를 보다가 일어났어요. 봉투는 그냥 둘게.
버리지 마. 돌아서서 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사라졌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샌드위치와 따뜻한 옷,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재호는 매일 왔어요. 새벽에 와서 음식을 두고 갔고 말을 걸려 하면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원아, 나 조사 중이야. 나영이가 뭘 했는지 하지 마세요. 해야 해.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재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혜원아, 나왔어. 뭐가요? 나영이가 한 일들. 서류를 천막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취직 방해한 것도 나영이고 사기 회사도 나영이가 만든 거야. 차용증도 위조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증거 있어요? 다 있어. 녹취록, 통화 기록, 계좌 추적. 전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어요. 박나영이 지시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거야. 안 돼요. 왜? 그럼 이재호 씨 인생이 망가져요. 부인이 감옥 가면 상관없어. 상관 있어요. 이재호를 받습니다. 그냥 사세요. 저 없이. 싫어. 재호야. 응? 전 이미 끝났어요. 돌릴 수 없어요. 돌릴 수 있어. 이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랑 같이 가자. 병원 가서 치료받고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왜? 전 이재호 씨 옆에 설 자격이 없어요. 자격 따위 필요 없어. 있어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재호가 일어섰어요. 알았어. 안 올게. 돌아서서 갔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경찰이 왔어요. 김혜원 씨? 네. 박나영 씨 고소건으로 조사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네. 이재호 씨가 고소했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고 제가 당한 일들을 진술했어요. 일주일 후 박나영이 구속됐습니다. 사기, 위조, 명예훼손. 뉴스에 나왔어요. 국회의원 딸 박나영, 사기 혐의로 구속. 화면에 박나영이 나왔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재호가 다시 왔어요. 혜원아, 이제 끝났어. 이재호 씨는요? 나 부인이 감옥 갔는데 이혼했어. 네. 일주일 전에 이혼 서류 제출했어. 이재호가 웃었어요. 이제 자유야.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혜원아, 나랑 같이 살자. 안 돼요. 왜? 전 다리도 없고. 상관없어. 거지였어요. 그것도 상관없어. 이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혜원이라는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후회 안 해요? 절대. 이재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같이 가자, 혜원아.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누웠고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하네요. 당분간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해요. 비용은요? 이재호가 대답했어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밥을 먹었고 약을 먹었어요. 몸에 살이 조금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호는 매일 왔어요.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다행이다. 과일을 깎아줬고 옆에 앉아 있어줬습니다. 퇴원하는 날 이재호가 차를 가져왔어요. 어디 가요? 우리 집. 이재호 씨 집이요?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여기. 응, 여기 살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30층에서 내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왔고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와,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이재호가 웃었습니다. 내 방 보여줄게. 복도를 따라갔고 방문을 열었어요. 큰 침대와 화장대가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고마워요. 고마워할 거 없어. 이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꿈만 같아요. 꿈 아니야. 이재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다음 날 의족을 맞추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측정을 했고 일주일 후 의족이 나왔어요. 처음 착용했을 때 어색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이재호가 부축해줬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넘어질 뻔했지만 이재호가 잡아줬습니다. 잘하고 있어. 일주일을 연습했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됐고 얼굴에 살이 올라왔어요. 머리를 자르고 옷을 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25년 만에 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58살.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재호가 뒤에서 안아줬어요. 예뻐. 거짓말. 진짜야. 웃었습니다. 어느 날 이재호가 물었어요. 혜원아, 나랑 결혼할래? 네. 결혼하자. 하지만은 없어. 이재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를 꺼냈어요. 김혜원, 나랑 결혼해 줄래?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반지를 끼워줬고 일어나 저를 안아줬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이재호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네. 키스를 했고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고 이재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이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재호의 아내로 살고 있었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고 이재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의족을 신고 걷는 게 익숙해졌고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재호가 물었습니다. 혜원아, 하고 싶은 일 없어? 하고 싶은 일? 응, 뭐든지. 생각해봤어요. 책을 만들고 싶어. 출판사? 응, 옛날에 하던 일이잖아. 이재호가 웃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석 달 후 작은 출판사를 차렸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첫 책을 출간했고 반응이 좋았어요. 두 번째 책을 냈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출판사는 안정됐고 저는 편집장이 됐어요. 매일 아침 출근했고 원고를 읽었습니다. 작가를 만났고 책을 만들었어요. 일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이재호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신간이 잘 팔리고 있어. 다행이다. 함께 밥을 먹었고 대화를 나눴어요. 재호야. 응? 고마워. 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이재호가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손을 잡았고 행복했어요.
지금 저는 60이 됐습니다. 이재호는 66이고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타줍니다. 출판사는 잘 되고 있고 매년 좋은 책을 내고 있어요. 25년 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사랑, 행복, 평온. 오늘도 이재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걸었고 다리 밑 천막촌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5년을 살았었습니다. 거기 봐. 이재호가 말했어요. 응, 내가 살았던 곳.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알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재호야.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이재호가 저를 안아줬고 따뜻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